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약간 이제 과학사적인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과학사 저 역사 네. 좋아하는데. 근데 뭐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만 알 거라서 알아볼 거라서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원자 모형이 그동안 많이 변했죠. 예, 역사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실제적인 연도를 따지면 전체 인류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되게 짧은 시간에 변했지만 그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중에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 전까지만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주 옛날로 좀 가봐야겠죠. 예, 네. 고대 그리스의 물질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할 때 이게 이런 게 중요할까요? 이 최신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워낙 그 전에 어떻게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알아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야 우리가 네.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 관성의 법칙도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게에서 혁명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뉴턴 법칙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비교해서 배우면은 진짜 우리가 사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 네. 그런 옛날 사람들과 비슷한 오개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배웠지만 예전의 생각으로 또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 새로운 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걸쳐져 있는 현대 원자 모형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도 나오니까 핵심이 여기. 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알아둬야 됩니다. 예. 네. 눈이 번쩍번쩍하게 네. 생겼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사원 소설이라는 걸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었죠.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네. 물과 흙과 공기와 불. 그래서 뭐 차가운 뭐 축축함 막 이런 네. 뭐 동양에서 온 거야. 뭐 기타 등등. 그 당시에는 이제 4개 원소로서 모든 게 구성돼 있다. 이걸로 많은 것들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이 당시에 원자라는 개념을 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맞죠? 네.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입자로 돼 있다. 어떠한 기본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나 영혼까지도 입자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거기까지 안 갔으면.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이든 뭐든 다 어떠한 기본 입자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재밌는 건 그 약간 이상적인 약간 관념론의 대가가 있었죠. 그 당시에. 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분 말고 또 플라톤이죠. 제가 플라톤 그렇죠. 플라톤이 10개 중에 하나. 예, 플라톤이 되게 싫어했대요. 데모크리토스를. 네.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왜냐면 데모크리토스는 되게 이런 물질관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데모크리토스는 거의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원자 구조 모형 원자론이 다시 해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개념이 그 사상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천실하기보다는 좀 배제됐겠죠 그동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현대로 보자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그 옛날에도 한번 그런 생각했구나라는 게 현대 있었겠죠. 입자론하고 비슷한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현대적으로 와서 이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로서 이론으로서 이제 정립을 했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원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돌턴의 원자설로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정리됐죠. 뭐 질량 보존이라든지, 뭐 일정 선분비의 법칙이라든지, 뭐 질량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에서 왜냐? 기본 입자는 그대로 안 변하고 있을 거니까, 그 얘들의 뭐 배열만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원자 안에도 뭔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쪼개지 않는 그것이 약간 이제 수정돼야 된다. 그렇죠. 예, 수정돼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자면 전자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자세하게 하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전에는 이제 화학에서 자세하게 했는데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음극선을 통해서 이제 이 톰슨이 이 실험한 건데요. 음극선이 뭔지 아십니까? 음극선. 음극. 음극을 띤. 음극을 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음극에서 나오는 선이다. 음. 라고 해서 음극선이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그 금속 판을 갖다 대고 아주 높은 전압을 가하면 원래는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기 예,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안 통하니까 뭐 비전해질이니까. 근데 높은 전압을 가하면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겠죠. 밀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그래서 그때 나오는 애가 알고 보면 이제 전자고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 그게 나오는 이 전자빔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라는 실험들이 톰슨이 3가지 실험을 했던 거죠. 제일 위에 보면은 음극선이 이제 보면은 뒤에다가 물건을 갖다 댔을 때 그림자가 생기더라. 마치 뭐 같다? 요 빛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거죠.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거 알았던 거죠. 신기한 게 이거 좀 재밌는 게 현대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빛처럼. 전자를 빛처럼. 어디서 이용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보지 못하는 그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들을 보기 위해서 뭘 씁니까? 전자를 쓰는 거죠. 전자빔을 쓰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광학 현미경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빛 대신 전자빔을 쓰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전자빔이 이 당시에 이러한 음극선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람개비를 설치하니까 그러니까 전자빔이 쏘여지는 곳에 바람개비 설치하니까 바람개비가 빙글빙글빙글 돌더라라는 거죠. 아니 비치면 이게 돌 수가 없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힘을 주는 거네? 이 유명한 식 있죠.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 F는 ma. 그렇죠. 힘을 주려면 M이 있어야 그렇죠. M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질량이 가지고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질량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뭔가 입자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기장에 되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막 휘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전기적 성질이 있는 거네. 더구나 플러스로 온다는 건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니까 뭔가 원자 안에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존재하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전자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질량을 가지니까 입자네. 그렇죠. 입자죠.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돌턴의 원자설이 수정돼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이제 이 원자 모형이 이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 이 전자겠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박혀 있다. 그리고 일단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일 거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을 거다. 다른 부분이. 그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튀어나오려면 원자는 좀 더 물렁물렁 해야지 잘 튀어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톰슨의 상상입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뭐 건포도 박힌 빵이라고 약간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빵에 이제 건포도 박혀 있는 것처럼 돼 있다. 튀어나오려면 또 바깥쪽에 박혀 있으니까. 혹은 이제 푸딩 모형. 푸딩 안에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박혀 있는 것처럼 돼 있고 푸딩은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튀어나오려면 물렁물렁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희한하게도 제자죠. 제자인 러더퍼드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이 알파 입자는 이제 뭐 헬륨 원자 핵인데요. 헬륨 원자 핵. 이제 원자 핵이니까 무슨 전하를 띌까요? 양전하를 띠겠죠. 네. 이 양전하를 이제 쏘는 이러한 알파 입자 방출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러더퍼드가 실험할 때는 우리 스승인 톰슨의 원자 모형을 좀 더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이상한 결과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자핵을 발견했다는 건데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뭐 실험 도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스크린이 있는데 황화 아연이라는 이 그 물질을 발라놓은 스크린이에요. 이 전자가 어디로 튀어갔는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자국이 남을 수 있도록 발라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펼쳐놓고 어디 뭐 찍혔네라는 걸 보는 겁니다. 어떤 걸 여기 처음에 쐈던 알파 입자들을 이 알파 입자들을 어디다 쏘냐면 얇은 금박에 써요. 금은 되게 물렁물렁하니까 되게 얇게 할 수 있거든요. 거의 원자 몇 개 정도 층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막 쏩니다. 강한 이 속력으로 쏩니다. 그럼 강한 속력으로 쏘면은 아까 뭐 우리 톰슨 스승님의 이 원자 모형대로라면 물렁물렁하니까 대부분 다 통과할 거다.
뭐 조금씩 휘는 건 있겠지만 대부분 다 통과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여기 끝에 막 이런 데도 막 있는 거죠. 여기에 찍혀 있다는 마지막에 것은 여기에 막 찍힌 거잖아요. 음. 이거는 완전 튕겨 나온 건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내가 강한 힘으로, 그러니까 강한 속력으로, 센 속력으로 이렇게 알파 입자 나름 무겁거든요. 이걸 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튕겨 나오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튕겨 나오려면 뭔가 이 튕겨낼 수 있는 힘을 그만큼 견뎌낼 수 있는 뭔가 강한 뭔가 입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교과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실에 그렇군요. 비치된 네, 체험대로 그리고 학생들의 헬륨 관심을 원자핵은 부탁드립니다. 양전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하를 띄고 있는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라면 더 잘 튕겨내겠죠. 네. 더구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튕겨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작은 각도로 휘어져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겉을 지나갔을 때 살짝 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원자 안에 뭔가 양전하를 띄고 있는 되게 큰 질량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뭔가 되게 밀도가 커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은 또 거의 직진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입자가 되게 좀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튕겨나온 빈도가 되게 작잖아요. 네. 이게 컸다면 대부분 다 튕겨나왔을 건데 이 조금만 튕겨났다는 건 뭔가 작은 부피, 그러니까 큰 밀도 가지고 있는 뭔가 양전하 띄고 있는 게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뭐다? 원자핵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상당한 발견이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더 진짜 그 과정이 되게 신박한. 신박하죠. 진짜 신박하죠. 신박한 네. 뭐 일각에서는 러더퍼드를 조금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연구를 다 하고 러더퍼드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러더퍼드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2명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대학원생 아, 2명, 예, 그 2명, 아, 그 2명이 엄청 이제 실험을 몇백 번, 몇천 번 했다고 한다. 그거를 이제 막 해석하면서 이 튕겨난 비율을 가지고 원자핵이 어느 정도의 크기일 거다까지도 예상을 했었죠. 실제로 그게 거의 맞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원자 중심의 아주 작은 부분에 이 원자핵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새롭게 이제 원자 모형이 수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조그맣게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러더퍼드의 한계는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설명을 못했죠. 그래도 돌긴 돌아야겠네요. 돌긴 돌아야겠죠. 뭔가 마지막에. 돌고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어, 이 보어도 러더퍼드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몇 년 후거든요. 몇십 년 후거든요. 금방이라서 보어가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이 보어 전까지 이렇게 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많은 입자들이 발견됐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 문제는 따로 풀지 않고 이대로 여러분들 그냥 이 역사의 이야기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조금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되니까요. 지금 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주변에 있는 그거를 이제 그런 모양. 거의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원래는 이제 원자핵에도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양성자, 중성자도 러더퍼드가 예견을 했고 그 러더퍼드의 제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그 대단한 예. 이제 양성자끼리 사람인 붙어 거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중성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전기 이제 질량을 봤을 때 이게 양성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들이 자꾸만 나오더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러더퍼드 같은 경우는 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해서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과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 상당히 대단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세하게는 뭐 더 이상 안 하겠고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백 년 역사를 19분 만에. 금방 뛰어넘어서 막 아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하면 수천 년이죠. 수천 년이죠. 네. 제가 막 급하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 친구들 한번 보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독할 만한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